자, 안녕하세요. 16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우리가 13장에서 헬로 웹 서비스를 구현을 했죠. 자, 이제 서비스를 구현했으니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구현 방법을 알아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건데 뭘 이용하느냐? JAX RPC라는 API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JAX RPC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건데요. 이 JAX RPC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뭐 손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WSL 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JAX RPC라는 건 동기적인 형태의 웹 서비스, RPC 형태로 제공되는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API가 바로 JAX RPC예요. 그래서 이 JAX RPC를 이용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필요로 하느냐? 바로 이 스톱 객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스톱 객체는 웹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WSDL 문서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 WSDL 문서를 이용해서 이제 이 스톱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스톱 객체를 통해서 웹서비스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톱 객체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보낸 그 호출 메시지를 손 메시지로 변환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고 결과로 돌아온 손 메시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톱 객체예요. 자,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데 뭐 직접 손 메시지를 생성해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호출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WSDL 문서를 이용해서 스톱 객체를 생성하면 여러분들이 가령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자, 우리가 XML 웹 서비스 구현할 때 이제 뭐 메소드를 정의를 했었죠. 자, 이렇게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가령 say hello에다가 명진이라는 인자로를 전달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XML 웹 서비스를 호출했어요. 자, 그럼 이 호출 메시지가 스톱 객체를 통하면 손 메시지로 변환이 되게 돼요. XML 형태의 뭐 속 env라는 엘리먼트 뭐 어떤 엘리먼트에서 이렇게 손 메시지가 생성이 되면 이 손 메시지가 XML 웹 서비스로 호출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수행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 수행 결과가 다시 손 메시지를 통해서 스톱 객체로 오면 이 스톱 객체가 자신한테 돌아온 손 메시지를 분석한 후에 그 결과값만 스트링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스트링으로 전달된 이 결과값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작살 PC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손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WSL 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작살 PC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메소드의 인자만 전달해 주시면 스톱 객체가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살 PC를 이용한 호출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처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톱 객체를 생성하겠죠. 스톱 객체는 여러분들이 미리 생성됐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say hello 뭐 lmj라는 이런 방법으로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스톱 객체를 통해서 손 메시지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작살 PC 런타임 환경을 통해서 이제 HTTP 프로토콜로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자, 서버로 전송이 되면 이 타이 객체가 손 메시지를 받아서 자바 객체로 디코딩을 하게 돼요. 자, 제가 12장에서 수업을 설명드리면서 손 메시지는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타이 객체가 손 메시지를 자바 객체로 디코딩을 해서 웹 서비스에서 어떤 수행이 되겠죠. 어떤 수행 결과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럼 그 수행 결과는 다시 타이라는 객체를 거쳐서 손 메시지로 인코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살 PC 런타임 환경을 통해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송된 손 메시지는 스톱 객체를 통해서 다시 자바 객체로 디코딩이 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전달된 거는 결국 웹 서비스가 수행한 후에
그 결과가 존재하는 자바 오브젝트만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전달된 자바 오브젝트 객체를 여러분들에 맞게 처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스톱 객체와 타이 객체가 알아서 뭐 손 메시지로 변환해주고 또다시 자바 객체로 변환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WSDL 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작살 PC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실 텐데요. 자, 작살 PC를 이용한 클라이언트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세 가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부터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전에 WSDL 문서를 이용해서 스톱 클래스를 미리 생성해 놓고 이 스톱 클래스를 통해서 XML 웹 서비스로 호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제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 WSDL 문서를 이용해서 정적 스톱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돼요. 이 스톱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하고 클라이언트 코드와 같이 이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 코드를 컴파일하면 뭐 클래스 파일들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실 거예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정적 스톱 클래스를 통해서 스톱 객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스톱 객체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예요. 자,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는 WSDL 문서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는 스톱 클래스를 미리 생성을 해놓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령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변경이 된다면, 그러니까 뭐 메소드 이름이 변경된다거나, 혹은 뭐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RL이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스톱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스톱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톱 객체를 통해 웹 서비스를 호출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는 WSDL 문서로부터 미리 스톱 클래스를 생성해 놓고 미리 생성된 스톱 클래스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는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 비해 조금 유연한 이제 뭐 웹 서비스 호출 방법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는 WSDL 문서를 이용해서 미리 스톱 클래스를 생성해 놓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웹 서비스로부터 WSDL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WSDL 문서를 이용해서 스톱 객체를 생성하고 스톱 객체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입니다. 근데 이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여러분들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웹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클라이언트 코드를 같이 컴파일하게 되면 어떤 뭐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 과정에서 웹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WSDL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다운로드 받은 WSDL 문서를 이용해서 스톱 객체를 생성하고 스톱 객체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 모델이에요. 자, 이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는 동적으로 WSDL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예요.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WSDL 문서를 이용해서 스톱 클래스를 미리 생성할 필요도 없고 웹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필요 없습니다. 동적으로 웹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이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WSDL 문서를 참조해서 WSDL 문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하면 클라이언트 코드를 컴파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실 거예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앞서는 이제 스톱 객체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한다 그랬는데 이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에서는 콜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 객체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는 다른 앞서 설명한 정적 스톱이나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코드의 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뭐냐면 미리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정적 스톱 클래스를 생성하거나 혹은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동적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WSDL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WSDL 문서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코드를 구현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놓는다면 서버의 정보가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것과 상관없이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가 아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하지만 앞서 설명한 정적 스톱이나 그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실행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세 가지 클라이언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모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클라이언트 구현 모델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구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변경이 거의 없다. 그리고 나는 간단한 방법으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은 동적인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한 동적인 정말 웹 서비스에 대한 WSDL 문서를 분석해서 늘 웹 서비스를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클라이언트 모델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어떤 모델을 이용할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절에서는 이제 작스 RPC를 이용한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아주 개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세 가지 모델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